스페인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됐죠? 제가 네. 18일 날 귀국했으니까 일주일 됐네요. 벌써? 네. 복귀한 지 일주일이나 됐나요? 그쵸. 왜냐면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영상 처음 나왔잖아요. 주말이 껴가지고 좀 더 길게 느껴졌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바르셀로나 경기다 마요르카 경기도 중계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죄송한데 그 진행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나 좀 알아주세요. 예. 취임새잖아요.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또 추맨 채널 아니겠습니까? 취임새 항상 넣어줘야 돼요. 추임새맨이에요? 네, 추임새맨. 네. 취임새만 냈잖아 방금 나와서. 덕현이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스페인과 관련한 축구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삭 선수가 뉴캐슬과 링크가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소속이고. 지난 시즌은 저는 후반기에는 이 선수가 워낙 결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99년생에 젊고 좀 유망한 공격수긴 하죠. 그쵸. 나이는 좋아요. 네, 나이는 좋고. 그러니까 이 이삭의 뉴캐슬 소식이 어쨌든 로마노 입에서 언급이 됐다는 점. 그래서 이미 지금 잉글랜드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수요일 저녁에 도착을 했고 지금 이제 7천만 파운드 계약 완료됐고 그리고 뉴캐슬이 지금 한 명 더 노리는 게 와포드의 주앙 페드로예요. 페드로는 한 2,500만 파운드 정도니까 한 400억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이적설이 지금 뉴캐슬 입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삭? 나이 좋죠. 사실 저희가 아스날과의 링크에서도 다뤘었고 뉴캐슬은 이삭과 지금 갑자기 연결된 게 아니고 7월에도 한번 링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절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때는 이적이 안 됐고 이삭이라는 선수를 우리가 쭉 보면은 일단 지난 시즌 스탯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6경기에서 선발로 뛰었고요. 32경기를 총 소화를 했는데 6골. 이제 스트라이커거든요. 6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 스탯은 이제 이 정도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드리블 돌파 성공 횟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선수는 드리블에 어쨌든 좀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별명이 제2의 질라탄 이런 별명이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런 별명이 있었어. 체격 조건이 뭐 키는 큽니다만 근데 이 선수가 막 질라탄처럼 어깨도 굉장히 넓고 두텁고 이 정도까지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터프한 센터백들이 피지컬로 밀고 들어왔을 때는 버티는 힘이 그렇게 있는 공격수는 아니에요. 몸싸움을 즐겨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발 빨라요. 발은 진짜 빠릅니다. 드리블도 좋고. 그리고 활동량도 많아요. 그래서 상대를 압박하는 유형의 스트라이커인데 문제는 골을 너무 못 넣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정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거. 지난 시즌이 어떻게 보면 어린 선수기 때문에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꺾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단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지 찬스를 너무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찬스를 놓치고 있고 지금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에 모하메드 알리 쇼우라는 선수를 영입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카디스랑 개막전에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막판에 이삭이랑 똑같이 완득 2번을 놓쳤어요. 아 그래요? 네, 난 그래서 맨 처음에 경기를 보는데 잠깐 이렇게 후반전에 이렇게 막 뛰는 거 보고 이제 이삭은 이제 그때 나갔어. 근데 이삭인가? 이랬어. 진짜 그랬어. 그 이지 찬스를 유독 많이 놓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삭도 이지 찬스를 되게 많이 놓치고, 그러니까 이삭이 만약에 이제 뉴캐슬로 진짜 이적이 성사가 됐습니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뉴캐슬로 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나서 과연 뉴캐슬이라는 팀에 이삭이 좀 어울릴까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뉴캐슬 공격진의 주전이 될 가능성은 높죠. 왜? 이적료가 얼마야? 톱에 지금 있는 게 칼럼 윌스랑 크리스 우드인데 우드는 득점하는 능력이 번니에 있을 때보다 너무나 떨어졌고 물론 그 날짜 기준으로도 영주영이 중계한 오늘 카라바오컵에서는 우드가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 우드 득점력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칼럼 윌슨 지금 부상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이제 이삭이 투자한 금액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삭을 주전 공격수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 시즌에 6골 넣는 공격수한테 1,000억을 박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칼럼 윌슨이 선발로 부상 없이 쭉 나온다면은 이삭에게 이 정도까지 돈을 태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칼럼 윌슨도 그렇고 우드도 그렇고 아마 둘 다 92년생일 거예요. 그러면은 공격수 대체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삭이 지난 시즌에 워낙 폼이 떨어져서 그렇지 어렸을 때 도르트문트에서도 뭐 지금도 어립니다만 어렸을 때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고 예전에 빅클럽들 링크도 굉장히 많았던 선수라서 기대는 엄청 받았죠. 유망한 자원은 여전히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칼럼 윌슨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부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뉴캐슬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요새 이제 뉴캐슬 하는 걸로 보면은 4-3-3 형태로 나와서 전방 압박 스탠스가 엄청 좋습니다. 특히 맨시티전 보신 분들은 다 공감했을 거예요. 재밌게 했죠 축구. 그치 맨시티랑 3대3 그리고 이길 뻔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그래서 이런 기동력 좋고 빠르고 활동량 많은 이삭이 통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소시에다드의 팀 기조도 우리가 살짝 살펴봐야 되는데
소시에다드가 이 전방에서 압박하는 체계를 구축할 때를 좀 보면은 강팀 상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참고 자료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만 강팀 상대로 보면은 맨투맨 형식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팀 자체도 전방 압박 스탠스가 되게 강한 팀이에요. 그래서 뉴캐슬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압박 스탠스와 저는 소시에다드의 압박 스탠스를 고려해봤을 때는 이건 팀 컬러 쪽으로 이삭이 적응은 되게 빨리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제 그런 건 있죠. 물론 이제 압박의 세부적인 틀은 달라요. 그래도 이 기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삭이 와서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이삭이 선발로 안 나오고 만약에 다른 공격수가 선발로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 후반 조커형으로 이삭이 투입됐을 때 발이 빠르고 어쨌든 역습에 좀 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시킬 수 있다. 여기서도 메리트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뉴캐슬 보잖아요. 공격수에서 교체하는 패턴은 일정해요. 윌슨 선발, 크리스 우드 교체. 근데 크리스 우드가 나와서 골을 못 넣어. 그러니까 이게 상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뉴캐슬 윌슨 선발 쓰고 그 이후에 우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뉴캐슬이 또 양쪽 측면에 뭐 트리피어나 메타깃 같은 크로스에 어느 정도 강점이 있고 킥을 잘 차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드의 머리를 겨냥한 이런 공격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드가 골을 더 못 넣었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삭이 들어가게 되면은 교체 패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양함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뉴캐슬이. 근데 문제는 일단 비싸고 그리고 이지 찬스가 왔을 때 이 선수가 과연 결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따라붙고 갑자기 스텝업하지 않는 이상 지난 시즌에 재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럼 뭐 칼럼 윌슨 이삭 혹은 이제 우드 뭐 이삭 이런 식으로 투톱 체제를 형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에디아우가 뉴캐슬 와서 투톱 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급격하게 전술 변화를 할 가능성은 저는 꽤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정리를 해봤을 때 통할 가능성도 있지만 역시나 한 시즌 6골이라는 점은 굉장히 큰 리스크고 이 참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뉴캐슬 그 클럽 레코드 있잖아요. 클럽 레코드가 조엘린통이거든요. 조엘린통이 뉴캐슬로 갔을 때 4천만 파운드 지금 기준으로 한 630억 정도를 받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클럽 레코드를 경신을 하는 거죠. 조엘린통이 또 이제 그 포지션 변경을 하고 나서 굉장히 잘하지 성공했죠. 않습니까? 예, 잘하고 있죠. 뉴캐슬 팬들은 이제 조엘린통 보고 이제 주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주통이. 뭐 주통이 돌려버린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엘린통인데 이게 발음에 따라서는 뭐 주엘린통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어감이 좋잖아요. 주통이. 주통아 해서 이제 골을 잘 낼 때는 이제 대주통. 네. 그리고 이제 못할 땐 소주통. 소주통. 주통. 맞죠. 소주통은 아니지. 주통 이렇게 되겠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부르는데 어쨌든 이 주통이가 기록했었던 클럽 레코드를 이삭의 영입으로서 이거는 좀 경신이 될 수 있다. 그때 뉴캐슬가 그 조엘링턴을 영입할 당시에 뉴캐슬과 지금의 뉴캐슬은 이제 뭐 다르지. 구단주가 바뀌었으니까 자본력도 다르고 맞아요.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다른데다가 뉴캐슬이 지금 이적 시장 행보를 쭉 보면은 저는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거대 자본 유입된 팀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무작위로 막 오버페이 하면서 선수 끌어모으다가 조직력 완전 개판되고 하면서 망하는 케이스. 네임 밸류 위주로 좀 많이 영입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뉴캐슬은 되게 알짜들을 잘 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뉴캐슬을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뭐 시티 경기를 봐서일 수도 있고 그 전 경기들을 봐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왜 뉴캐슬이 그러냐면은 이적 기조도 그렇고 사실 생막시망 정도를 제외하고 워낙 그 선수는 특별한 스페셜한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멜티존에도 졸라 다르더만. 그 선수를 제외하고 지금 뉴캐슬의 선수 구성이 대체로 미드필더가 공격진들은 보름반이 되고 전방에서 압박을 굉장히 열심히 뛰어줄 수 있는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선수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뉴캐슬이 굉장히 저는 에디아우 감독과 함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삭이 아까 말한 대로 소시에다드에서도 열심히 뛰면서 압박을 하고 온더블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저는 금액과는 별개로 오면 저는 잘할 거라는 생각 좀 들긴 해요. 물론 이지 찬스 놓쳐서 팬들이 뒷목 잡게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에디아가 원하는 대로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이삭은 충분히 괜찮은 카드다. 아니 나는 전술적으로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선수가 적응하는 데는 굉장히 빠를 거예요. 어쨌든 두 팀 모두 압박 스탠스를 그러니까 압박을 기반으로 또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뉴캐슬도 에디아가 오면서 좋은 팀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럼 맞아.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땐 그런데 근데 이제 어쨌든 스트라이커는 득점을 해줘야 되고 안 그래도 지금 우드 골 못 넣어가지고 답답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치. 여기 이제 이삭이라는 옵션이 추가됐을 때 이러한 쉬운 찬스 놓치는 그런 약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된다면 그런 가치가 있는가? 자 만약에 이 선수 어리니까 후를 봐도 되긴 해요. 리그
남은 경기 한 30경기 선발로 나온다고 쳤을 때 몇 골 정도 넣으면은 그래도 이제는 돈값 하겠나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아직 10골은 넣어야지. 10골. 네, 10골은 넣어줘야죠. 천호 오면은 10골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은 이거는 뭐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오케이고 팀 입장에서도 뭐 아니면은 굉장히 중요한 뉴캐슬이 워낙 잘해가지고 리그 순위가 굉장히 높아졌어. 챔스 언저리까지 갔어. 그런데 일시불골 같은 거 한번 넣어줄 수 챔스 있죠. 결정골. 그 10골 넣고 있는데 챔스 결정골로 11골. 그럼 성공이지. 그러면 성공이지. 네.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죠. 뉴캐슬과 이삭.